1997년 11월 21일을 기억하십니까? 텔레비전 뉴스에서 경제부총리가 굳은 표정으로 IMF 구제금융 신청을 발표하던 그날 말입니다. 당시 많은 국민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조차 몰랐습니다. 그저 나라의 달러가 조금 부족한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몇 달 뒤 우리 삶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평생 다닌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잘리고 멀쩡하던 기업들이 줄줄이 부도가 났습니다. 거리는 노숙자로 넘쳐났고 환율은 2,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경제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 징후는 반드시 먼저 온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2026년 1월 오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공기를 느끼고 계십니까? 혹시 그때와 비슷한 서늘함을 느끼진 않으신가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자영업 현장은 이미 전쟁터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아주 무겁고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경기가 어렵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제2의 IMF라고 불릴 만한 거대한 폭풍이 자영업 붕괴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들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공포 조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과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한 생존 매뉴얼입니다. 1997년에도 징후를 읽고 대비한 소수는 살아남았고 오히려 더 큰 부를 이뤘습니다. 반면 설마 하며 안일하게 대처했던 대다수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징후는 현재 대한민국 자영업이 처한 냉혹한 현실이자 곧 우리 경제 전체를 덮칠 거대한 쓰나미의 전조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평생 자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징후는 바로 터지기 직전의 시한폭탄 자영업자 대출 폭탄입니다. 먼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빚은 자산을 불리는 지렛대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빚은 결국 나와 내 가족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빚이 딱 그렇습니다. 지난 몇 년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20년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빚을 내서 버티라고 했습니다.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 상환도 유예해줬죠. 사장님들은 그 돈으로 임대료 내고 직원 월급 주면서 버텼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는 길어졌고 그 사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한국은행 데이터를 보면 2025년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무려 1,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원 정도니까 나라 1년 살림살이의 2배 가까운 돈이 자영업자 빚이라는 겁니다. 2019년 말에 700조 원 수준이었는데 불과 5, 6년 만에 400조 원 이상 폭증한 겁니다. 정말 무서운 속도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빚의 질이 너무 나쁘다는 겁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 중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이 안 되니까 이자가 비싼 저축은행 카드론, 심지어 대부업체까지 손을 벌린 겁니다. 이건 소위 말하는 돌려막기입니다. 빚으로 빚을 막는 상황인 거죠. 제 주변에도 이런 사장님들 너무 많습니다. 경기도에서 작은 식당을 하는 50대 박 사장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 사장님은 코로나 때 받은 대출 3억 원이 있습니다. 처음엔 금리가 2%대라서 한 달 이자가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가 올라서 5%가 넘습니다. 한 달 이자만 120만 원이 넘게 나갑니다. 여기에 원금 상환까지 시작되면서 한 달에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만 3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장사는 안 되는데 고정비는 늘어나고 빚 갚느라 허리가 휩니다. 박 사장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요.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무섭다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징후는 폐업 도미노와 텅 빈 거리입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임대문의 종이가 붙은 빈 상가들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보일 겁니다. 그게 다 누군가의 피눈물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5년 한 해 동안 문을 닫은 자영업자 수가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하루 평균 2,700명이 넘는 사장님들이 가게 문을 닫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창업 대비 폐업 비율입니다. 10명이 가게를 열 때 9명이 문을 닫고 있다는 통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사가 안 돼서 권리금이라도 받고 넘기려고 버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권리금은커녕 시설 철거 비용이라도 아끼려고 그냥 야반도주하듯 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이라던 명동이나 강남대로 이태원조차도 메인거리 한복판에 공실이 넘쳐납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임대료가 비싸서 그렇다고요. 천만에요. 건물주들도 임대료를 낮추고
심지어 몇 달간 월세를 안 받겠다는 렌트프리 조건까지 내걸고 있지만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장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서울 마포에서 10년 넘게 카페를 운영하던 40대 김 사장님도 지난달 결국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번 돈 다 까먹고 빚만 1억이 넘게 남았다고요. 인건비, 재료비, 월세, 전기료 모든 게 다 올랐는데 손님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포기했다고 합니다. 김 사장님 같은 분들이 지금 전국에 넘쳐납니다. 이 자영업이 무너지면 그 파장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징후는 바로 소비 절벽 내수의 실종입니다. 자영업이 무너지면 왜 소비가 사라질까요? 자영업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 사람들의 주머니가 마르면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남의 가게 가서 돈을 쓰겠습니까? 사장님들이 돈을 못 버니까 직원 월급을 못 올려주거나 직원을 내보냅니다. 실직한 직원들은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니 지갑을 닫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내수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백화점 명품 매출이 꺾인 건 이미 오래전이고 대형마트나 동네 슈퍼마켓조차 매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꼭 필요한 생필품 말고는 돈을 안 쓴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불황형 소비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점심값을 아끼려고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커피 한 잔 값도 아까워서 탕비실 믹스커피를 마십니다. 통계청의 소매 판매액 지수를 보면 지난 1년 내내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소비가 줄면 기업들은 물건이 안 팔리니까 투자를 줄이고 고용을 줄입니다. 그러면 가계 소득은 더 줄어들고 소비는 더 위축됩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포의 디플레이션 악순환입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늪과 같습니다. 먼 1990년대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내수 침체와 디플레이션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징후는 끝나지 않는 고금리의 늪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했습니다. 2024년이 지나고 2025년이 되면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요. 정부와 언론에서도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체감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조금 내렸을지 몰라도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요지부동입니다. 오히려 가상금리가 붙어서 더 오른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행들도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영업자 대출 1,100조 원 중에 상당 부분이 부실화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돈을 못 갚는 사장님들이 늘어나면 은행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 위험 비용을 미리 대비하려고 대출 이자를 높게 유지하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여전히 큽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우리가 따라서 확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폭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고금리 기조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빚 많은 자영업자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 사장님처럼 이자 내느라 허덕이다가 결국 원금 상환 압박까지 받게 되면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가게를 헐값에 넘기거나 파산 신청을 하거나 어느 쪽이든 비극입니다. 고금리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영끌족들에게도 치명타입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니 소비는 더 위축되고 자영업은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징후는 부동산으로 번지는 불길 경매 속출입니다.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그 불똥은 반드시 부동산 시장으로 튑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상가입니다. 가게가 망해서 나가면 건물주는 월세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건물주들도 대출을 끼고 건물을 샀습니다. 월세 받아서 대출 이자 내고 있었는데 월세가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주도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결국 대출 이자를 못 견딘 상가 매물들이 경매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를 보면 2025년 상가 경매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낙찰률은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정가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도 주인을 찾지 못하는 상가가 수두룩합니다. 상가뿐만이 아닙니다. 빚더미에 앉은 자영업자들이 살던 아파트까지 경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고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다가 결국 못 갚아서 집까지 날리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서울 중심으로 번져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지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 가계 자산을 축소시켜 소비 심리를 더 얼어붙게 만듭니다. 또한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가중시켜 금융권 전체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부동산 담보대출 부실에서 시작됐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바로 그 화약고 위에 앉아있는 형국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징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100조 원이 넘는 자영업자 대출 폭탄, 하루 평균 2,700명이 문을 닫는 폐업 도미노, 꽁꽁 얼어붙은 소비 절벽 끝나지 않는 고금리의 고통, 그리고 부동산 시장으로 번지는 경매 속출. 이 모든 징후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퍼펙트 스톰입니다. 1997년 IMF가 대기업의 부실에서 시작됐다면 이번 위기는 우리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 붕괴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뿌리가 썩으면 나무 전체가 쓰러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정부는 연일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입니다.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손 놓고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1997년에도 2008년에도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생존을 위한 3가지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현금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현금입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같은 자산은 위기가 오면 가격이 폭락하고 당장 현금화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금은 그 자체로 가치를 유지하며 유동성을 공급해줍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현금 비중을 최대한 늘리십시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는 언제든 쓸 수 있는 현금으로 통장에 넣어둬야 합니다. 만약 당장 현금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안 쓰는 물건을 팔아서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보험을 해지하거나 수익이 난 주식을 일부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1997년 IMF 당시 현금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폭락한 부동산과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전략은 감당 못할 빚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다이어트입니다.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의 과도한 빚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이나 여러 곳에서 빌린 다중채무는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이 어려워서 빚을 갚기 힘들다면 주저하지 말고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십시오.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회생파산 제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 위한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는 돌려막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늪에 더 깊이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라도 빚을 줄여야 합니다. 아파트 평수를 줄여서 이사 가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체면 때문에 버티다가 나중에 강제로 경매 넘어가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지금은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라 생존을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 빚을 줄이는 것이 곧 수익을 내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독하게 마음먹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사업과 생활 규모를 과감하게 축소하는 다운사이징입니다. 자영업 사장님들은 지금 당장 손익계산서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적자가 나는 매장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버티면 좋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 고문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임대료가 비싼 곳보다는 권리금이 없거나 저렴한 곳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직원을 줄이고 키오스크를 도입하거나 배달 전문 매장으로 전환하는 등 고정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지출 내역을 꼼꼼하게 기록하며 새는 돈을 막아야 합니다. 외식비, 통신비, 구독료 등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여야 합니다.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는 심정으로 절약하고 또 절약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2의 IMF가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징후는 이미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영업 붕괴는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우리는 1997년보다 더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기업들이 무너졌지만 지금은 가게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7년 IMF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징후를 읽고 미리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현금을 확보하고 빚을 줄이고 몸집을 가볍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은 설마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부 말만 믿고 괜찮아지겠지 하다가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다가올 위기에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애써 외면하며 설마라는 요행을 바랄 것인가? 그 선택의 결과는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위기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가게 문을 닫고 누군가는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개인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생존 전략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당장 실천에 옮기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과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6년 대한민국 경제의 불편한 진실과 생존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해결책은 시작됩니다.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마십시오. 냉철하게 판단하고 독하게 행동하면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은 어떤지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분들이나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현금 확보 및 다이어트 사업과 생활 규모 축소. 이 세 가지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다가올 퍼펙트 스톰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구명조끼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대출 내역을 점검하고 가계부를 펼치십시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경제적 생존과 번영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흔들리는 경제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 하지 못한 부동산 시장의 충격적인 시나리오와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깊으면 봄도 멀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겨울을 어떻게 버텨내느냐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지혜를 나누며 함께 이 위기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가장, 여러분 그리고 자영업 사장님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디 건강 잃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지금까지 경제 채널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